어젯밤에도 잠을 설쳤어요.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서요.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자꾸 그 장면이 재생되면서 뒤척이다가 새벽이 됐어요. 왜 나만 이럴까요? 옆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고도 별일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데 나는 며칠씩 붙들려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멘탈이 약하게 태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당신이 지금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한계야 라고 느끼는 그 순간 실제로는 절반도 안 썼다라는 겁니다. 미국 해군 특수부대가 수십 년간 훈련하며 발견한 사실이에요.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절반도 안 쓰고 포기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무너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뇌 구조를 실제로 바꾸는 과학적 방법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2달이면은 효과가 나타나는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이 3가지 훈련을 꾸준히 하면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의 조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리 멘탈이 됐을까요? 이유를 알아야 바꿀 수 있으니까 함께 들여다 볼게요. 1960년대에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개들을 2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전기 충격을 받을 때 버튼을 누르면 충격을 멈출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충격이 멈추지 않았고요. 며칠 후에 2그룹을 다시 낮은 울타리가 있는 공간에 넣고 전기 충격을 줬어요. 첫 번째 그룹 개들은 재빨리 울타리를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어땠을까요?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냥 바닥에 엎드려 충격을 견뎠어요. 도망칠 수 있는데도 포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뇌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진 거예요. 실제로 묶여 있지 않은데 뇌는 어차피 소용없어라고 믿어버린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렸을 때 용기 내서 뭔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은 경험,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경험. 이런 경험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뇌는 조금씩 배워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실수하면 안 돼.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게 안전해. 그래서 지금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또 망쳤어. 역시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뇌가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화상 입은 손을 뜨거운 물에서 자동으로 빼듯이 뇌는 또 상처받지 않게 더 조심해야 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경보 시스템이 너무 예민해졌다라는 거죠. 미지근한 물에도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뇌는 CCTV처럼 나쁜 장면만 녹화해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5배 더 강하게 저장하는 거예요.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원시 시대의 저숲, 맛있는 열매보다 저숲, 호랑이를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했죠. 그래서 칭찬은 금방 있는데 지적은 한참을 가는 거예요. 뇌의 CCTV는 그 장면만 반복 재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녹화 영상을 밤마다 돌려봐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다르게 말할 걸. 다들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같은 생각을 반복할수록 그 신경 회로는 더 강해져요. 뇌는 자주 쓰는 길을 고속도로 만들거든요. 처음엔 좁은 오솔길이었는데 매일 걸으니까 넓은 고속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비슷한 상황만 와도 자동으로 그 고속도로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과거의 경험들이 그렇게 학습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약한 게 아니라 상처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이렇게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희망이에요.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어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리모델링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낡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듯이 뇌도 낡은 신경 회로를 철거하고 새 회로를 지을 수 있어요. 2달에서 석 달 정도 특정 훈련을 하면 뇌 스캔에서 실제로 변화가 보여요. 스트레스 담당 부위는 작아지고 이성 담당 부위는 두꺼워지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방법 잘 들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뇌를 바꿀 겁니다. 첫 번째 뇌에게 나 괜찮아를 가르치는 훈련이에요.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서 1200명의 신입생도를 연구했어요. 입학 첫 혹독한 훈련에서 매년 5명 중 1명이 포기하는데요. 누가 완주하고 누가 포기할까요? 체력, 지능 아니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끈기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끈기가 높은 사람들은 통증을 덜 느껴서가 아니었어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어 했어요. 차이는 이거였어요. 이게 한계야가 아니라 이게 한계라고 느껴지는구나로 생각한 거예요. 감정을 사실이 아니라 날씨 예보처럼 본 거예요. 오늘 비 온대 하고 우산 챙기듯이 오늘 불안하네 하고 대비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훈련할까요? 바로 스트레스 접종이에요. 백신 맞듯이 약한 스트레스를 조금씩 주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2주 플랜 드릴게요. 첫째 주에는 하루에 한번 딱 10초만 불편한 상황에 머물러 보세요. 월요일에는 계산대에서 직원과 눈을 맞추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그냥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눈 마주치고 말하는 거예요. 화요일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걸어 올라가 보세요. 수요일에는 샤워 마지막에 잠깐만 찬물로 틀어보세요. 목요일에는 평소 안 가던 가게에 들어가서 한 바퀴 둘러보세요. 금요일에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먼저 가볍게 인사 한번 건네보세요. 둘째 주에는 하루에 한번 조금 더 불편함을 유지해보세요. 계단을 여러 층 올라가 보세요. 찬물 샤워를 조금 더 오래 해보세요. 평소 안 먹던 메뉴를 주문해보세요. 중요한 건 불편하되 압도당하지 않는 수준이에요. 마치 헬스장에서 무게를 조금씩 올리듯이 뇌도 조금씩 무게를 올려야 해요. 한 달만 하면 뇌가 이 정도는 괜찮네라고 학습해요. 두 번째, 뇌의 긴급 정지 버튼이에요. 급하게 불안이 몰려올 때 당장 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바로 박스 호흡이에요. 네이비실이 총알 날아오는 전투 직전에 쓰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손목시계 초침 보면서 해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멈추고 천천히 내쉬고 다시 멈춰요. 각각 4박자씩이에요.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불안하면 호흡이 빨라져요. 뇌는 호흡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거든요. 빠른 호흡은 위험 신호예요. 그래서 역으로 호흡을 천천히 하면 뇌에게 지금 안전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마치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 바꾸듯이 호흡으로 뇌 상태를 바꾸는 거죠. 실제로 이 호흡을 몇 분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에 띄게 떨어져요. 언제 쓰냐고요? 중요한 약속 전에 화장실에서 해보세요. 누군가와 어려운 대화 나누기 전에 계단에서 해보세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침대에서 해보세요. 불안한 생각이 몰려올 때 즉시 해보세요. 오늘 저녁 자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도 한번 해보세요. 이틀만 해도 몸이 기억해요. 세 번째, 뇌의 채널을 바꾸는 리모컨이에요.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도 인사를 안 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유리 멘탈은 즉시 이 채널로 돌려요. 나한테 화났나 봐. 나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 사이가 틀어진 건가? 이 채널을 틀면 하루 종일 드라마가 재생돼요. 저녁에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되돌아봐요. 하지만 다른 채널도 있어요. 생각에 빠져 있어서 못 봤나 봐. 급한 일이 있었나? 시력이 안 좋아서 못 알아봤을 수도.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도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최악의 경우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해. 나 때문에 관계가 깨졌어. 이제 끝이야. 근데 실제로 그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증거가 있나요? 다른 가능성은 정말 없을까요? 이걸 인지 재구성이라고 해요.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부정적 생각을 의도적으로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3단계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멈춤이에요. 부정적 생각이 튀어나오는 순간 잠깐 하고 멈춰요. 자동으로 그 생각의 터널로 빠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생각이 사실일까? 증거가 있나? 다른 해석은 없을까? 1년 후에도 이게 중요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마치 친한 친구가 같은 고민을 털어놓으면 내가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교체예요. 좀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꿔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해가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 일로 바쁠 수 있어. 나는 완전히 망쳤어가 아니라 실수했지만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어요. 수십 년간 자동으로 돌아가던 생각 패턴을 바꾸는 거니까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2달 정도 꾸준히 하면 효과가 나타나요. 부정적 생각이 줄어들고 불안과 우울이 감소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부정적 생각이 들 때마다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하루에 한두 개만 해도 돼요. 3칸으로 나눠서 첫 번째 칸에는 상황을 적어요. 두 번째 칸에는 자동적으로 든 생각을 적어요. 세 번째 칸에는 대안적 생각을 적어요. 일주일만 해도 자신의 생각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대안적 생각이 안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나한테 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나는 뭐라고 해줄까? 그 말을 내게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핵심 훈련을 말씀드렸어요. 스트레스 접종, 박스 호흡, 인지 재구성. 연구자들이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을 수십 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그 결과 네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방금 배운 세 가지 훈련이 바로 이 네 가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요. 첫째, 통제감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죠. 스트레스 접종 훈련에서 계단을 선택하고 찬물을 선택하는 경험이 바로 이걸 키워줘요. 둘째, 헌신이에요.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인지 재구성을 하면서 상황에서 의미를 찾는 연습이 이걸 키워줘요. 셋째, 도전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보는 태도죠. 매일 작은 불편함에 도전하는 경험이 이걸 키워줘요. 넷째, 자신감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박스 호흡으로 불안을 다루고 인지 재구성으로 생각을 바꾸는 경험이 이걸 키워줘요.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천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압도당해요. 작게 시작하면 돼요. 먼저 한 가지만 선택해서 2주 동안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박스 호흡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만요. 2주만 해도 확실히 달라져요. 불안할 때 자동으로 호흡이 떠오르게 되고 실제로 진정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인지, 재구성을 연습할 수 있어요.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부정적 생각이 들 때마다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하루에 한두 개만 해도 돼요. 일주일만 해도 자신의 생각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스트레스 접종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익숙하지 않은 가게에 가보기, 먼저 인사 건네보기, 매일 작은 불편함 하나씩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박스 호흡을 깜빡했다. 부정적 생각에 빠졌다. 불안한 상황을 피했다. 이럴 때 역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오늘은 이 부분이 어려웠구나. 내일은 어떻게 해볼까로 생각하는 거예요. 강철 멘탈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강철 멘탈 훈련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강철 멘탈이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걸 견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안전한 관계예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웨스트 포인트 연구를 다시 보면은 혹독한 훈련을 완주한 생도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버텼어요. 그러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유리 멘탈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진짜 강함이에요. 지금 힘들어 도와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강철 멘탈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젯밤에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일. 예전의 나라면 그 안에 한없이 갇혀 있었을 거예요. 밤새 뒤척이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생각에 붙들려 있었겠죠. 하지만 2달, 3달 훈련한 지금은 어떨까요? 먼저 박스 호흡으로 진정해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멈추고 천천히 내쉬고 멈춰요. 심장 박동이 안정돼요. 그리고 생각을 멈추고 질문해요. 이게 정말 재앙일까? 1년 후에도 이게 중요할까? 다른 해석은 없을까? 과도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꿔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요.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안에 털고 일어나요. 완전히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조금 아프고 조금 불편해요. 하지만 그 안에 갇히지 않아요.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이게 강철 멘탈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주 열심히 했는데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해요. 실패했을 때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훈련 시점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인지 재구성을 연습할 최고의 기회거든요. 나는 역시 안 돼가 아니라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다르게 해볼 수 있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도 넘어져요. 차이는 넘어진 횟수가 아니라 일어나는 속도예요. 예전엔 며칠씩 걸렸다면 이제는 몇 시간이면 돼요. 예전엔 혼자 일어날 수 없었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생각해 두세요. 누구한테 전화할 수 있나요? 누구한테 만나자고 할 수 있나요? 미리 생각해 두는 것만으로도 막상 힘들 때 행동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은 오늘 배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훈련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스트레스 접종, 박스 호흡, 인지 재구성.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은 저도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약한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 고통을 안고도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 그 자체가 이미 용기예요.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과학이 여러분 편이에요. 뇌가 여러분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편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요. 이제 시작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